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심리상담,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심리평가를 하면서 보아온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만 심리상담을 받으면 변화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가능할까요? 네. 약도 아마 단 한 번 먹고 엄청난 효과를 본다는 거는 마약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심리 상담을 받으면 효과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위치로 생각해요.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꺼지듯 단 한 번만 내가 상담받아도 변화가 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내가 결정하기 힘든 것을 상담자가 대신 결정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점집으로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혼할까요? 이혼하지 말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니죠. 그렇듯이 본인의 결정을 상담자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상담자가. 아니면 내가 할 일을 알려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후배들이 와서 나한테 조언도 많이 얻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심리 상담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다가 깜짝 놀라시고,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상담자가 해결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상담자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상담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뒤쪽에서 얘기하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거의 문제다. 이미 과거의 문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분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거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사건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 재경험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것도 뒤쪽에서 자세히 얘기하죠.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이나 전문적인 공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주변 사람들도 되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조언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심리 상담은요, 단순히 조언을 해주거나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주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 내면에 있는, 혹은 내 내면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끌어내서 그것들을 다뤄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그럼 내가 힘이 나잖아. 그런 기능도 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심리 상담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 상담이란 무엇인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내담자가 어떤 힘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저건 내담자의 문제야.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을 내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내담자의 문제일 거야 하고 상담자는 별개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담자가 뭔가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상담자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함께 그 두려움에 맞서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담자한테 많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문제를요, 지금까지는 혼자 해결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목적은 여기까지야.
군대 리더처럼 오늘은 저 산을 정복해야 돼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때론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주변 경치를 보면서 쉬고 싶다. 그러면 상담자는 함께 거기에 앉아서 주변 경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게 상담자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렵고 두려운 대상에 직면할 때 함께 직면하는 게 바로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서 내담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내담자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자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떠한 결정이든 그거는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올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상담자가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요.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일까? 그런 걸 따져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바로 내담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만에 상담의 회기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회기, 2회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거를 1회기, 2회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 한 번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심하다. 여러분들, 팔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치료되는데 더 오랜 시간 걸리겠죠?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놔두고 보지 않고 계속 놔둬서 덧나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소독만 해도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이제 좀 지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언젠간 굶어서 터지듯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터져서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오랫동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요, 보통 한 10번, 7번, 8번 정도 상담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문제만 딱 다룰 때는 한 10회기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담 기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딱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안녕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한 20번 정도는 만나야, 20회기 정도는 상담을 해야 일반인들이 이런 게 상담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리고 상담을 종결할 때는요, 어떨 때 상담을 끝내는 것이냐, 그 문제를 다시 이 사람이 혼자 사회에 나가서 재경험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있게, 혹은 재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의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종결은 뭐라고요? 혼자 그 문제에 다시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리상담? 그냥 조언해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련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조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상담심리 전문가나 상담심리사 1급, 기본적으로 석사를 졸업하게끔 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 석사 졸업하고 3년 동안 수련을 받고요. 매년 1000시간 동안의 수련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전문가 시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냥 설명만 듣고 수술 경험이 없어요. 실제로 해본 경험이. 그럼 수술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여러 차례 수술 경험도 해보고 그러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의 상담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경험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네, 정말 이제 수련생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때 이제 하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했을까? 좀 창피한데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가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슈퍼비전이라는 걸 받아요.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분에게 가서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럴 때 어떻게 상담을 하고 혹은 어떻게 심리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심리상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문두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